제주시 에어랑 인근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사고 도로의 형태라든가 구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고 도로의 제한 속도가 얼마였는지를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이제 사고 현장에 대한 이제 그 노면 흔적이라든가 사고 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특정을 합니다. 지금 요 마크가 오른쪽에도 남겨져 있고 왼쪽에도 남겨져 있고. 네. 여기서부터 쭉 최종 지점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마크는 요 마크라고 하는데요. 급격하게 조향을 하게 되면 생성되는 타이어 흔적입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나요? 밟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만난 급커브에서 바위와 충돌해가지고 차량이 전복된 사고입니다. 지금 저 큰 암석이 대략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저까지 날아갔어요. 충격됐으면 충격 지점이 있을 텐데. 와, 깜짝이야. 암석 무게가 대략 3톤? 3톤? 이쪽일 것 같아. 이쪽 부분이 땅에 박혀 있었나 보네. 뭐가 부서 있는 걸 봤으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졌나 본데? 맞아요. 응. 이렇게가 땅에 있었고. 되어져 있던 부분이고. 여기 어딘가에 박았나 보네. 가스페달을 보면은 100으로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뗐다가 밟은 상태에서 충돌하거든요. 주행핸들 각도를 보면은 직진을 하다가 점차 이제 그 완만하게 좌주행하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 직전에는 급격하게 한 225도까지 주행핸들을 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가 사고 지점이고. 네. 전체 샷 찍고 사고 지점으로 가볼게요. 사고 지점 주민. 코너길 자체가 처음에는 조금 굽어져 있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확 꺾이는 지점인데, 그리고 이게 왼쪽에 있는 방벽 같은 것 때문에 길이 얼마나 꺾여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 새벽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드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 뭐예요? 지금 요마크 흔적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사실 전적으로 운전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또 사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새벽 3시 36분. 이내 식당에서 나온 성인 남녀 7명이 차례로 차에 탑승합니다. 식당에서 출발한 지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참변을 당한 겁니다. 지금 볼 거는 이 사건의 쟁점이 누가 운전을 했냐예요. 차량 내부에 남은 흔적이랑 탑승자 피 의복이랑 탑승자 상태를 보고 누가 운전했는지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전면 유리가 거의 다 혈흔이에요. 네. 안전벨트를 안 뱉더라고요. 네. 네. 사람도 워낙 많이 타고 있었다 보니까.
본인이 안 하고 딴 사람이 했다라고 우겨버리면 정신이 없는 네.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한 거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운전식별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예상에 이쪽에 묻은 거는 운전자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중간에 탄 사람 튀어나와서 받았을 수도 네.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운전자가 이만큼 앞으로 바짝 당겼으면 아마 도로 외벽 터지고 외벽 터지면서 분명히 어딘가 부딪혔을 거예요. 그 만약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바로 표피가 바로 네. 썰려서 묻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전자 하면 바로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운전석 의자가 엄청 앞으로 바짝 당겨져 있잖아요. 이 네네. 상태로 지금 고착됐어요. 아마 이 상태로 운전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가속 페달 안 밟혀. 일단 가속 페달은 부서졌고 부서졌고 아마 밟은 상태에서 꽝 해가지고 밟은 상태에서 꽝 해서 들어오니까 저게 지금 부서져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것도 엔진도 다 내려앉아가지고 엔진이 다 내려앉았어. 여기 제동장치 교란 보는 것도 한계가 있겠는데. 네,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지금 뭐 당연히 ACC도 안 들어올 거고. 소나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인 EDR 데이터가 감정물로 제시가 되었고요. 사고 당시에 소나타 차량의 최대 속도는 111km/h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충돌 지점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좌조향되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한 것이지만은 승차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그 5명 탑승 제한인데 7명까지 탑승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탑승자들이 전원 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부분, 그리고 과속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 쌤, 네? 바쁘셔요? 긴급으로 좀 의뢰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이건 사망사고여가지고 좀 빨리 와. 사망사고라고요? 네. 진짜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던 건데요. 한 대는 도로 중앙에 서 있고 한 대는 뒤집혀져 있고 CCTV도 없고 목격자도 블랙박스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의 모습, 차가 남긴 흔적, 그것만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고 어떤 차량이 먼저 들어왔고 이런 거에 대한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렌토 운전자에게는 특이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산타페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운전석에 이제 운전자분께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전복된 차 뒷좌석에 쓰러져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었고요. 운전자분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났던 사고였습니다. 차량 자체는 엄청 큰 파손은 없었는데 우측 쪽에 좀 큰 충격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고 현장에 왔었을 때 운전자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새벽쯤에 그 근처에 시신이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측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 창문 쪽으로 튕겨나갔던 사고로 확인됐고, 운전석에서는 아무도 구조가 되지 않았고 뒷좌석에서 한 분, 조수석에서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구조가 되어 있던 케이스였고, 뒷좌석까지 가게 된 이유는 안전벨트가 없는 상황에서 충격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뒤쪽으로 이동되셨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고에서도
운전자분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셔서 그 사고 난 과정에서 운전석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래서 운전석 뒤쪽 좌석 쪽 근처에서 발견되지 않았나. 그럼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사고만 규명하면 됩니다. 여기가 크록이구나. 스피드마크에서 크록이 발생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제동을 하는 상황에서 일직선에 스키드마크가 생기게 되는데 사고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스키드마크가 꺾이게 되는 그 지점을 이제 크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요 마크? 그럼 여기가 충돌 지점인 게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요 마크는 이제 조향에 의해서 생기는 흔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키드 마크는 직선으로 가는 상황에서 급제동을 해서 발생되는 흔적이라고 하면은 요 마크는 이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통해서 발생되는 횡방향의 타이어 흔적입니다. 어떤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하여서 통과를 했고 어떤 차량이 늦게 진입을 해서 사고가 나게 된 건지 밝혀내야 하는 거잖아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가 없는 교차로 내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먼저 진입을 하여 사고 나간 건지 밝혀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양 차량의 속도입니다.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통해서 일단 속도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힘이 작용됐을 때 이동한 거리를 통해서 이전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이제 아무래도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키드마크의 길이는 6.8m를 적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크록 이후에 스키드마크 길이는 1.5m 정도였고요. 요 마크는 이제 현가 중앙 종거라는 이제 그 길이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현의 길이는 9.2m였고요. 중앙 종거의 길이는 약 1m 내외 정도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궤도의 형태가 어떤 원을 그리면서 꺾였을 거고 그 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이제 원심력이나 구심력 등이 발생된 걸 확인할 테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원리였습니다. 스키드마크로 계산됐던 소렌토 차량의 속도는 약 41km, 최소 41km 정도가 나왔고요. 산타페 차량의 경우에는 34km/h에서 근처의 속도에서 사고가 났을 걸로 예상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차량의 속도가 계산이 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충돌한 지점을 현장의 조사를 통해서 위치를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시 뒤쪽으로 리와인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진을 진행을 했었을 때 산타페 차량이 먼저 정지선을 통과하였고 소렌토 차량이 뒤늦게 정지선을 통과해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관 분이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제목을,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를 이제 경찰관분께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좀 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서 결과를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